디지털 가상세계 메타버스에 접속하자 아이돌처럼 깔끔한 외모의 아바타가 말을 걸어옵니다. 몇 살이니? 난 21살 멋진 대학생 오빠야. 대학생 오빠에게 반한 여학생, 이른바 사이버 커플이 됐습니다. 그렇게 1, 2개월간 연락하며 친분을 쌓아가자 이 남성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찍은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메신저 음성통화로 성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경찰은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대학생 오빠의 정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기자, 메타버스, 그러니까 사실 뭐 쉽게 말하면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벌어진 또 사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뤄진 일인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이 제페토 이용자의 70%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가 제페토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 플랫폼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30대 남성도 아바타를 미소년처럼 꾸미고 21살 대학생이라고 속여서 이제 피해자들한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프티콘을 보내서 피해자들을 그루밍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성착취를 했다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세계잖아요. 그런 새로운 세계인데 거기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갑자기 이제 멋진 오빠다라고 접근을 하고 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저런데 좀 약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료 기프트콘 같은 것도 주고 처음부터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한 1, 2개월 정도 이렇게 정말로 교제하라는 것처럼 좋은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아, 계속 선물을 주면서 환심을 샀군요.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좀 더 친해지면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사진이라든가 영상 같은 것을 조금씩 이제 높은 정도의 어떤 노출이 있는 것들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자기 영상까지도 찍어서 보냈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대상이요. 예. 야동 청소년 11명, 그중엔 초등학생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빠랑 뭐 재미나게 놀자, 친하게 지내자, 환심을 산 다음에 선물도 주면서 야, 이것 좀 보내봐, 이 사진 좀 보내봐, 찍어서 보내봐. 자, 교수님, 이게 이자의 그 하드디스크 안에 그냥 고스란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외부로 유출이 되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아이들의 사진이라든가 영상이 유출된 그런 그 정황은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을 내세워서 아까 이제 제페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옷을 입힌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어떤 기술이에요. 그래서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요즘에 코로나 때 대학 입학식을 비대면으로 이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는데 이렇게 나쁘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종에 있어서의 그 온라인 그루밍, 즉 다시 말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그게 환심을 사는 거예요. 이 선물이 뭐냐면 제페토에다가 뭐 옷을 입힌다든가 신발을 갖다가 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야,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너희들도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진이나 영상을 좀 보내줘.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이거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죠, 송상은. 근데 이제 사실은 3월 8일 정도에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 경찰에서 이거 잡아야 된다 판단했고요. 최근에 2021년 9월부터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서 위장 수사가 도입이 됐습니다. 함정 수사 일종인데요. 일부러 거기에 가입해서 들어가서. 청소년인 것처럼 하면서 이게 합법입니다. 원래는 함정 수사가 불법일 수 있는데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성을 이제 검거했는데 사실은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주소를 허위 주소를 해놓는 거거든요. 검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멋진 오빠의 현실은 시궁창. 자, 결국 이럴 줄 알았어요, 양 변호사. 네, 그렇죠. 멋진 오빠 일리가 없고 예. 멋진 오빠가 왜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막상 검거를 하고 보면
저 화면만 해도 좀 얌전하게 표현한 것 같고 예. 뭐 집에 갔더니 먹던 음식 널브러져 있고요. 던져놓은 옷까지 성인용품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어지러진 아유.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계정을 5개를 만들어가지고 뭐 정지될 때마다 옮겨가면서 그렇게 불법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멋진 오빠가 그 가상세 아니 이 현실 세계에서 뭐 훨씬 잘 나갈 수 있는데 그 시간 놀 시간도 없어서 그럴 텐데 가상 세계에서 그럴 리가 없다. 교수님.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면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머리를 갖다 하얀 색깔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최근에 굉장히 핫한 그런 영역인데요. 이런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자신의 실상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숨기고 뭔가 자기를 갖다 드러내지 않으면서 포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와 연관돼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 같은 경우도 사실 부모님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모르세요.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죠.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자기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떤 취약점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제가 지금까지 이 메타버스를 이용한 범죄는 지금 오늘 처음 제가 접하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끼를 던지고 그 미끼를 무는 그 피해자들을 이런 식으로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그런 메타버스 관련 성범죄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한 남성 아바타가 여성 아바타의 주요 뭐 이렇게 신체 부위를 막 만지는, 그러니까 실제 만지는 게 아니라 그 아바타가 아바타를 막 그렇죠. 추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피해를 당한 여성, 사람 여성, 진짜 실제 추행을 당한 것만큼의 수치심을 느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대요. 아직까지는 가상 세계 관련해서 이게 현행 법규하고 딱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지금처럼 뭔가 성착취 영상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처벌이 가능하죠. 막 그렇지만 일단은 위장 수사라든지 함정 수사가 지금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또 이미 이제 위장 수사를 통해서 이미 좀 검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모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이 성착취 영상 이런 거 하는지 좀 잘 확인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범죄도 정말 별의별 범죄가 다 일어나네요.